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관세 무효 판결 이슈가 나타났는데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해당 법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자본세 도입 이슈가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전 세계로 관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를 부여하려면 법안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IEEPA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법을 실행을 해가지고 곧바로 관세 부여를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토대로 해서 관세를 부여할 수가 있고, 이거 말고 다른 법이 있다면 무역확장법이랑 무역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관세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트럼프는 총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세 부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해서 관세를 부여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무역법에 따라 가지고 관세 부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의 상태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로 이 IEEPA를 통해서 관세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안은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할 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비상사태도 아닌데 이걸 사용을 했기 때문에 미국 법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적절하게 법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잘못 법안을 사용하는 거다. 따라서 이걸로 이용해 가지고 관세를 부여를 했다면 이거는 기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 트럼프는 어떤 이유로 관세를 부여를 했느냐? 지금 무역 적자가 매우 심각하니까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법안을 통해 가지고 관세 부여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 법원 입장에서는 야, 무역 적자가 심각하다는 게 이게 왜 비상사태랑 연결이 되느냐? 요거는 틀렸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요. 지금 트럼프는 IEEPA를 통해 가지고 관세 부여를 했다가 이게 안 된다는 답변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트럼프가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232호와 301조가 남아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관세를 부여할 수가 있고, 이거는요, 법원이 막을 수가 없는 재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뭘 하고 있느냐? IEEPA를 통해 가지고 관세 부여가 안 되는 것들 있죠. 이거는 무역확장법과 무역법을 통해 가지고 다시 관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이번에 관세가 부여되는 게 바로 철강 관세 이런 것들 있죠. 이게 25%에서 50%까지 상승한 게 바로 여기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잘 생각을 한번 해보죠. 애초에 트럼프는요, 관세를 때리고 싶었다면요, 무역법 자체를 쓰면 됐어요. 근데 왜 하필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IEEPA를 썼냐는 거예요. 이거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역 확장법을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상무부에서 각종 자료들을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올려야 됩니다. 이 기간이 약 1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나라들과 협상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바로 부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1년이나 걸린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IEEPA 법안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하면서 관세를 부여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232호 있죠. 요거 미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가지고 관세를 부여한다. 요것도 정상적인 방법이고 요걸 통해 가지고 웬만한 관세 부여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강한 제도가 있다면 바로 무역법 301조예요. 요거는 불공정 무역입니다라고 하면서 관세를 세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거는 보복 관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대략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IEEPA를 먼저 쓴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는 무역법을 통해서 관세를 부여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 먼저 비상사태법을 통해 가지고 관세를 부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역확장법과 무역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의 관세 시들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세가 유예가 되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 관세 유예가 된 품목들은요, 모조리 다시 한 번 더 관세가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관세 유예가 된 여러 가지 품목들은요, 관세 부여를 다시 다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결국에 비상사태법을 통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관세를 때린 거 있죠. 이거는 바로 다른 무역법을 통해 가지고 연장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도의 관세 정도는요, 충분히 다른 무역법을 통해 가지고 문제 없이 지금 정도의 관세는 충분히 부여할 수가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근데 과거보다 조금 더 호재가 무엇이니라고 한다면요. 과거에는 트럼프가 협상의 수단으로서 관세 100%, 200% 때리겠습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태는 어떠냐면요. 관세로 매우 크게 올려가지고 글로벌 경제를 망가뜨린다. 요거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꼬리 리스크라고 하는데 관세를 너무 크게 올려서 글로벌 경제를 망가뜨린다. 요거는 불가능해졌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된다고요. 따라서 이번 관세 이슈 있죠. 요걸 우리가 이해하는 바의 핵심 포인트는 관세 이슈가 사라진 건 아니다. 여전히 지속이 되는 게 100% 맞아요. 그런데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꼬리 리스크라고 해서 관세 이슈가 되게 극단적인 악재로 터질 가능성 그것 자체만 줄어들었다라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야 관세 이슈가 사라졌으니까 이건 호재다라고 생각한다면 약간은 위험할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지금 이런 식의 이슈가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디지털 세금 이슈가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쉽게 말해서 유럽이 미국 기업들에게 세금을 뜯는 구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좀 의사결정 충돌들을 또 꽤 많은 상태고 이게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정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유럽에서 지금 미국 빅테크들에게 세금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명백하게 미국 기업들을 타겟팅해서 만든 법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미국 빅테크들을 위해 가지고 만든 법안이다. 이거는 불공정 거래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 없애도 달라라고 하면서 이거 안 없애주면 우리 보복 관세할 거고 달러 자산에다가 세금 부여할 거야.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미국의 상태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미국 달러 자산 있죠. 여기다가 세금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세 도입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지금 비교하자면 미국 채권을 지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 부여한다는 이 내용입니다.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미국 자산들 있죠. 채권이나 주식들 여기에다가 이자나 배당에다가 20%의 과세를 때린다. 실질 수익률에 타격을 주게 되고요. 이 타격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면 채권 금리가 1%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달러 자산에다가 세금을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달러 자산의 채권 매력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1% 정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이 자본세 도입 이슈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있어가지고 채권 금리들을 바라보시게 되면 분명히 채권 금리가 매력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자본세 도입 이슈들 있죠. 이런 것들까지 터지면서 채권 금리가 조금씩 소폭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해당 내용들까지도 코멘트를 드려봤습니다. 이 채권 수요와 관련된 재료들은 뭐 SLR 규제 완화들이나 이런 재료들도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요 채권과 관련된 내용들은 향후에 시간이 될 경우에 제가 조금 더 집중 컨텐츠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핵심 포인트인 관세 리스크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이 느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향후에 너무 긍정적이지도 않고 너무 낙관적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